자, 이번엔 조금 도전적인 컨셉으로 한번 좀 돌아갈까 하는데 그 파생상품 시장 공부하다 보면 이 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합성. 근데 이게 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누가 주식을 사려고 그러는데 실물 주식을 안 사고 옵션을 활용해서 주식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합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수님 이거 진짜 직관적으로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합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A라는 자산을 거래하고 싶어요. A라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서 수익을 얻고 싶은데 내가 A를 거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B하고 C라는 자산을 이용해서 A 자산을 거래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해요. 뭐가 두 가지가 가능하냐면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콜옵션, 풋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해서 기초자산이 주식인 콜옵션, 뭐 주식이든 원유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주식이든 원유든 다 똑같거든요.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해서 선물을 소위 복제할 수 있어요. 선물에 투자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물을 거래하지 않으면서 옵션만 거래하면서 선물을 거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게 합성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지 교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사례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을 투자하고 싶은데 부실채권을 투자했는데 얘가 디폴트가 나잖아요. 그럼 뭐 법적으로 막 3년씩 걸리고 복잡해요. 소위 행정, 서류,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그런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는 항상 평가회사가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했다 치고 평가만 하는 거예요. 평가만 한다. 가격으로 정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치 현금 결제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선물도 실물인수도 있고 현금 정산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실채권이나 이런 자산을 실제 매입하지 않고 매입했다 치고 계산해서 정산하는 거예요. 그 정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수익이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오늘 수익이 나오면 나한테 오늘 돈 주고 그렇죠. 완전 그런 그다음에 개념인 거죠. 다음 날 갔더니 손해 왔으면 다시 돈을 또 빼서 저쪽으로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갖고 있지는 않지만 평가를 갖고 늘 이걸 해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선물시장 공부할 때 일일정산 같은 개념과 그럴 수도 있고요. 수압으로 또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효과를 똑같이 낸다는 그런 예. 여기 합성이다. 그게 왜 필요해요? 갖고 있지 않아. 왜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실채권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부도가 날 확률이 80%예요. 그럼 얘는 부도가 안 날 확률은 20%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100이면 직관적으로 20이잖아요, 가격이. 네. 20%는 살 거고 80%는 죽으니까. 그럼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사기 어렵단 말이에요. 부담스럽지, 망하면 어떡해. 근데 이런 채권이 해서 100개가 있어요. 그 통계적으로 얘가 20% 확률로 부도가 안 날 거면 가정을 100개가 다 똑같은 확률이에요. 그럼 100개 중에 20개는 부도가 안 난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를 사긴 어렵지만 100개를 묶어서 사긴 쉬워요. 근데 묶어서 사려고 보니까 부실채권 100개를 샀다가는 절차나 행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소송 걸고 그 회사 평가하고 뭐 너무 복잡하니까 샀다고 치고 100개의 평가 가격을 가지고 정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 뭐 캐시냐 신테틱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게 신세틱, 이게 합성이라는 합성이죠.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대출채권, 부실채권 등 부채를 담보로 만들어진 증권을 CDO라고 합니다. CDO는 위험을 전가하는 형태에 따라 캐시 CDO와 신세틱 CDO로 나눠집니다. 캐시 CDO는 자산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실제 매각을 통해 유동화 회사의 위험을 전가하지만 신세틱 CDO는 자산 보유자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신용 위험만을 유동화 회사에게 이전합니다. 사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냐면 첨단 금융공학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첨단을 달리네요. 오 그렇구나. 사지 않고도 복제할 수 있구나. 또 하나는 부실채권이 1000억밖에 없는데 부실채권이 이왕하는 거 뭐 한 배를 해 10배를 하지 1조어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키워서 기본이 이제 1000억밖에 없는데 언더라인은 1000억이야. 아. 근데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샀다 치는 거니까
10배 할 수가 있죠. 샀다 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쪽이. 그렇죠. 샀다 치고. 그렇죠. 수익만 날 수 있으면 많잖아요. 10배, 20배. 10배, 20배 수익이 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투자하는 거죠. 실제 자산은 1,000억밖에 없는데, 그러면 1,000억만 걸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인감 만드는 거 비슷하네. 그렇게 말 수 있어요. 나 있는데 예. 나 같은 사람이 10개 만들어 놓은 이런 의미.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억밖에 없는데 2조를 마련을 했어. 근데 그 부실이 나는 거야.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합성 CDO?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개념인 거죠.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신세틱 CDO. 일반적인 CDO가 회사채 등 채권을 기초로 만든 파생상품이라면 신세틱 CDO는 그런 파생상품을 또다시 묶어 만든 복잡한 금융상품입니다. 리스크를 분산해 더 효율적으로 돈이 돌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었지만 신세틱 CDO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것도 손실이 날려면 또 엄청 날 수 있고. 그렇죠. 이득을 보려면 엄청 이득을 볼 그러니까 수 원래 있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는 일상적으로는 80대 20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좀 수익을 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이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예전에는 그 80대 20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80대 20이 아니라 완전히 99대 5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손실이 커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1,000을 투자를 할 사람들이 그거를 10배, 20배를 투자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손실이 무한정 커져 버리는 거죠. 합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제 파생 상품의 진정한 면목을 좀 보는 이런 느낌이 좀 되는데요. 근데 합성이라는 게 좀 그렇게 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옵션도 배웠지 않습니까? 옵션 쪽에서 또 선물을 만들어 보는 복제를 해보는 것들도 하나 있어요. 혹시 혜미 씨,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유리한 게 콜옵션을 사는 거였죠. 산다. 예. 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 유리한 거는 풋옵션을 판다. 풋옵션을 산다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질 때 풋옵션을 사는 사람은 유리한데 그렇다면은 풋옵션을 사는 사람 반대편에는 풋옵션을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 때 손해죠. 자, 그러면은 콜옵션을 사는 거하고 콜옵션을 사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풋옵션을 파는 거는 매도하는 거는 가격이 떨어질 때 저한테 손실인 거죠. 자, 그럼 두 개를 합쳐볼까요? 콜옵션을 사는 거하고 풋옵션을 파는 거하고 합쳐보면은 올라갈 땐 좋고 떨어질 때는 손실. 그럼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합성의 합성인 건가요, 이게? 어떻게 레고 블록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식 하나를 복제를 하는데 합성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 기초 자산이 똑같은 그 주식인. 그렇죠. 그래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나는 주식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 효과는 주식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효과가 다르니까 효과가 2배로 커지는 건가요? 2배도 그러니까 일직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콜옵션은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그리고 손실을 조금만 보는 거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떨어질 때 손실이지만 올라갈 때는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풋옵션 매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쭉 연결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일직선상의 같은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합성까지 들어오니까 진정한 파생상품, 금융공학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데 첨단공학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아까 그 해지 거래를 할 때 우리가 해지 거래 공부할 때 주식을 들고 있는데 선물을 매도한다 그러면은 이게 딱 고정된다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일 제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선물 매도가 아니라 풋옵션을 제가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발 퀴즈입니다. 잠시만요. 자, 천천히 주식 주식을 거래를 한다. 제가 들고 있어요. 네.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물 매도가 아니라 풋옵션을 제가 샀다. 풋옵션 그러면은 샀다. 팔 수 있는 권리를 샀다. 그렇죠. 그럼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풋옵션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은 떨어졌을 때 풋옵션 수익이 그럼 양쪽 쌍방 아니다. 잠시만요. 주식을 샀어.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 한번 손실을 보고
주식에서는 손실.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옵션에서는 이익을 보고. 반대로. 예, 이익을 네. 보죠. 그 빠질 때는 주식에서 손실인데 풋옵션에서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빠질 때는 막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쪽은 막아주는 거네. 일직선으로 그렇죠. 막아주는 근데 경우가. 오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를 때는 주식은 오르고 풋옵션은 내려가고. 내려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풋옵션은 사는 비용만 나가니까. 아, 비용만 나가니까 이거는 조금만 손실은 있는 거죠. 아니고 조금만 손실 나고 비용만 나가는 거. 네네. 그럼 조금 요로 좀 올라가는 올라가는 게 이렇게 살짝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조로 보면은 올라갈 때는 저한테 해피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방어가 되는 거잖아요.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안 빠지고 올라갈 때는 수익이고 콜옵션하고 똑같죠. 콜옵션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어렵다. 그림으로 확인해야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림을 CG로 그림이 나갈 것 같아요. 아니, 그림을 CG로 넣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 풋옵션을 사면 콜옵션과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콜옵션을 매수하는 경우 주가가 행사 가격에서 콜옵션을 매수한 가격인 프리미엄 이상 상승하면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주가가 행사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보고 권리를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풋옵션을 매수하면 행사 가격에서 프리미엄만큼 하락한 시점부터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면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보고 권리를 포기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풋옵션 매수 포지션에 주식 투자를 합성하면 주가가 상승할 경우 풋옵션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지만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나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풋옵션에서는 수익이 무한대로 커지고 주식 투자에서는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콜옵션 매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콜옵션을 안 사더라도 콜옵션 효과를 풋옵션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하고 풋옵션을 두 개를 합성을 해가지고 콜옵션 매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보험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해지는 아니고 보험이다. 빠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정한 파생상품의 이런 그 맛을 보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 정의하자면 여하튼 내가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주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번 콜옵션을 안 사더라도 콜옵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상품을 이용해서 그런 상품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합성, 복제, 뭐 이제 이런 단어이죠. 진짜 진정한 파생상품의 세계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복잡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복제 효과까지 왔는데요. 이제 파생상품에서 이제 거의 클론의 시대가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복잡합니다.